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선물 대거 매도 물량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58포인트, 코스닥은 475포인트, 1% 넘는 하락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형훈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보합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장 마감 들어서 1% 넘는 하락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년여 만에 18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오늘은 175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현재 장세를 산무 장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주도주가 없고 또 수급이 없고 모멘텀이 없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82억을 매도를 하고요. 장중에는 한 1000억 이상 매도를 했다가 장 막판에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45억 매도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0,000계약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도 거래소에서 1,489억을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닥에서도 112억을 매도를 하면서 전방위적인 그 매도 압박에 시달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금일장이 하락한 원인으로다가는 첫 번째로다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가 그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리고 최근 수개월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펼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모기지증권 투자분의 만기 상황분을 가지고서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천명을 했는데, 이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기보다는 현재 그냥 상태로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서 원화 강세가 있었고 달러와 약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다가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환시뿐만이 아니라 그 유로화 같은 경우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바클레이즈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면서 그 인텔과 AMD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기가 앞으로 둔화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중국 시장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7월 중국 수출입 동향을 살펴봤을 때 수입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가 됐습니다. 국가별 품목 및 수입 동향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효과, 그다음에 투자 등 내수 증가세의 둔화, 재고 조정, 산업 구조 조정 등의 내용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7월 무역수지가 287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수입 감소분이 컸기 때문에 흑자폭이 증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전기전자 제품 및 기계류에 대한 그런 수출이 지장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이런 무역수지 증가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내일 있게 되는 이제 옵션 만기라고 금통위 결과가 이제 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금일에 이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FOMC 결과보다는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익 극대화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장에서는요,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장에 주목이 됩니다. 내일 어떻게 통화 정책이 펼쳐질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그 금일 움직임을 보고서 내일장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04년도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가 하루에 이제 10,000계약 이상 나왔을 경우가 총 21회가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일 차익 거래는 모두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10,000계약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차익 거래가 나왔고요. 매도가 나왔고 평균 3,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회 중에서 14회는 다음날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2일이죠. 그 다다음 날에서는 13회에서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외국인의 매도가 그 한 60% 정도의 확률로다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5차례 정도로다가는 외국인들이 만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서 그 다음날까지 이틀 뒤까지 회복을 못한 경우가 5차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4,500계약 이상 순매도한 그때는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에서는 모두 추세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그 장 막판에 그 만계약까지 매도로 수량을 줄이기는 했지만은 장중에는 한 13,000계약까지 그 매도를 하면서 그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에서도 그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을 그 나타낼 정도로다가 장중에 상당한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는 장중 최저가로 마감을 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일 옵션 만기를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이 그 선물 시장의 그런 하락에 비해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그런 절반 부분이 이상이 프로그램하고 연관된 차익 매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선물하고 동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형태로다가 내일하고 모레장에 나올지 그거에 대한 그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통위가 내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로다가는 7대3 정도의 비율로다가 금리 동결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0.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는 7월달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주식시장에 상당한 좀 긍정적인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보다는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국내 경기 문제에 대한 그 금통위의 언급이 그 향후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어닝 시즌이 마무리 됨과 동시에 이제 그 기업의 실적들은 그 일단락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대형 IT주의 하락이 기타 종목으로다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시장을 지지를 해줬던 것들은 차이나 플레이주인 뭐 일부 철강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그런 종목들만이 이제 그 시장을 지지를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내일 그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당분간 이제 시장은 그 1800 돌파에 좀 실패를 하고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상승하고 이제 하락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4대6 정도로다가 좀 하락 쪽이 좀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서 이 지수상으로다가는 이제 그 1700에서 멈출지 아니면 1650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은 반등의 단초가 되는 거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LED 관련주, IT 중에서 그 최첨단을 달렸던 그런 종목들이 언제 바닥을 다지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조정 시에는 이제 IT 관련주들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조정을 예상을 할 때는 그 일단 내수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위안화 절상 관련된 중국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서 그쪽으로 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주식 고수들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하는 대박클럽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샵 5588번 누르시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그리고 투자하시다가 궁금하셨던 점들을 남겨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 이어갑니다. 네,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기업을 갖고 오셨나요? 예, 금일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네. 네, 베이직 하우스 의류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중국 내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5%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예, 정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베이직 하우스는 2000년도 12월 21일에 설립이 된 그 의류회사로서 2005년도에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2010년도 현재 네 가지의 커다란 브랜드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캐주얼 브랜드인 더 베이직 하우스하고 비즈니스 캐주얼인 마인드 브릿지, 여성 어덜트 캐주얼인 볼, 남성 토탈 코디네이션 브랜드인 더 클래스 4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이제 그 아울렛 같은 데 가시면은 한 번씩은 쳐다봤을 법한 그런 의류 브랜드입니다. 그러면은 그 더 베이직 하우스의 사업법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더 베이직 하우스의 사업법인은 6개의 사업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가지의 그 중국 법인하고 홍콩 법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백가오 시장유한공사라고 하는 중국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역시 그 비상장 회사로서 그 손자 회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목해야 될 TBH 글로벌 리미티드라고 하는 홍콩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6가지의 비상장 법인을 가지고서 더 베이직 하우스가 이제 사업군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콩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최근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적 어떤가요? 예.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표에 나올 텐데요. 2분기에 그 매출액이 446억이고 영업이익이 75억. 당기순이익이 56억이 됐습니다. 국내 부분에서는 매장 수 감소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그 전년 대비 한 7% 정도 그 매출이 역심장이 났습니다만은 매장당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좀 바닥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75억으로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수익 개선세가 나타났던 이유는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관비가 줄어든 그런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에 55억의 순수 영업이익으로다가 잡히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재고 관리를 참 잘하면서 네. 국내 법인에서도 이제 영업적인 어떤 체질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전 이익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2010년도 이제 월드컵 때 월드컵 티셔츠를 상당히 많이 좀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다 팔리지 않아가지고서 제3세계로다가 이제 판매 재고를 기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 15억 원의 영업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전이익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08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2008년도에는 매출액이 2,087억으로다가 2,000억대를 유지를 했다가 2009년도에 1,700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10년, 2011년 예상은 1,700억대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출액이 국내 법인 위주로 다 잡혀서 그런데요. 보시면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당기 순이익의 급증 속도에 따라서 급증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2009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89억이었다가 2010년도에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360억 정도 순이익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중국 시장의 성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국내 이제 법인보다는 해외 쪽의 성장성이 좀 크다라는 점을 관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재무 상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 현황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이 베이직 하우스가 큰 회사도 아니고 중소형주인데 꼭 주주 현황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5% 이상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대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표에서 나타나다시피 트라이엄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종환 우왕군, 그다음에 피델리티 펀드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트라이엄프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하고 연관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직 하우스의 그 지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상장 회사인 홍콩의 TBH 글로벌 리미티드라고 하는 홍콩의 주식을 골드만삭스한테 더 베이직 하우스가 그 보유 주식의 약 5%, 한 41만 5천 주를 골드만삭스한테가 이제 넘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74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현금을 환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내 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베이직 하우스라는 그런 회사고, 또한 그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1차적으로다가는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현지 법인들, 추가적으로다가는 이제 중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현지 법인들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상황으로다가는 이제 피델리티 펀드를 들 수가 있는데, 약 7%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피델리티 펀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2005년도서부터 이제 해외 펀드 열풍에서부터 가장 선봉을 달리면서 그 소개가 됐던 그런 펀드들인데요. 그때 나왔던 피델리티 펀드들의 그 특장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숨겨진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그 장기적인 그런 수익을 얻었던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펀드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해외 시장을 봤을 때, 해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성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 중소형주긴 하지만은 주주 구성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의 주주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미래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하는지 향후 전망도 한번 짚어주세요. 예, 더 베이직 하우스의 그 전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 시장 부분하고 중국 시장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부분은 일단은 그 베이직 하우스가 이제 그 점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당 매출을 증가를 시키는 부분으로다가 이제 정책을 그 바꿈으로써 상반기에는 이제 매장이 감소가 되고 재고 조정 때문에 좀 그 안 좋은 그 실적을 보였습니다만은 그거가 상반기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그 지난해 기준으로다가 472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원화 기준으로다가 1211억 그 매출을 이루고 영업이익이 249억을 기록했습니다. 그 매장들을 올해 공격적으로다가 또 한 200개 가량 더 늘릴 예정인데요. 연말까지 총 690개의 매장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을 1,650억, 영업이익을 350억까지 올리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재까지 고성장을 계속적으로다가 좀 지속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장을 런칭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이제 가장 큰 성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매장은 확장 전략을 3분기 때 집중을 하고 4분기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분기 때 실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다가 높아지긴 했지만은 3분기, 4분기 이후 지나갈수록 앞으로 그 성장성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영업이익들이 주가에 반영될 여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중국 시장에서의 더 큰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요, 베이직 하우스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나와 있는 차트가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그 2009년도 네. 그 하반기에 그 11월 달에 그 저점을 보인 이후로다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직 하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지분이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0% 정도 되고, 그 장기 펀드가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다가 유통 물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한 23% 정도의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직 하우스를 한번 투자를 한 그런 주체들은 쉽게 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작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이룬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을 이루고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이 상승이 되는 이런 식의 그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보통 이런 계단식 상승들은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그런 우량 대형주들이 나오는 그런 그 상승 흐름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다 매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향후 그 급락의 위험보다는 그 박스권을 이루면서 계속적으로다가 그 목표치가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 오늘 한 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서 14,050원 수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음봉 형태로다가 이제 봉이 좀 크긴 하지만은 보시면 알다시피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고요. 오늘 현재 시장 상황하고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그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시점에서 그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6월 달에 이루어졌던 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서 좀 한 달 정도 이제 횡보를 했었는데요. 12,500원에서 그 14,000원대 초반까지의 박스권을 이루었다가 이제 7월달 들으면서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으로다가 한 단계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매매 전략은 요 이전 박스권을 깨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요. 그러니까 14,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네. 이 14,000원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서 그 이후로다가 그 박스권 상단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그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손절가로다가 말씀드린 13,000원 수준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 지수의 그 61선이 올라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 앞전에 있었던 그 박스권의 중간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 아래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지고 가시고서 그 이후로다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호전에 따른 기관 매수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매수하고 그 같이 가면서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그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의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혼자서 이제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상정을 해 놓으시고서 박스권 하단에서 한 3분의 1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13,000원 수준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좀 낮춰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서 이제 레벨업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 좀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성들을 감안해 두시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위안화 절상의 압력이 또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내수 소비들 중에서도 그 저가 상품이 아닌 고가 상품에 대한 이제 그 소비들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한 3개월 내지는 아닌 연말까지 지켜보는 그런 좀 긴 호흡을 가지고서 그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베이직 하우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함께합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한 4종목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다가는 좀 전에 기업 분석을 해드린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그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은 한 10% 정도로 높고요. 매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법인의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14,050원으로다가 할 예정이고요. 목표가는 박스권이 한 단계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18,000원 수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000원 수준은 뭐 단기간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마도 연말 정도에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 중소형주인 만큼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지만은 그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목표가는 18,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아까 네. 단기간에 보였다시피 13,000원 수준을 손절가로다가 보시고서 접근을 하시면,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기업 분석을 해주신 베이직 하우스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모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은 NHN입니다. NHN에 대한 매수 이유는 일단은 NHN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풍부한 현금 동원력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추세적으로다가 진행이 됐을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가 많은 그런 기업들보다는 현금이 풍부한 그런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다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네이트로 얘기가 되는 SK한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NHN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서 모바일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할 사항으로다가는 NHN에 대한 외국인 매수 비중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외국인 쪽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HN이 일본에 있는 해외 법인들이 성장성이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에 대한 그런 매수 추천을 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제 7월 달 초에 저희 팀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면서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안에 이후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분기별로다가 이제 꾸준하게 보유할 그런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고객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 9일 날 이때죠. 19만 8천원에 저희가 3분기 동안,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동안 3달 동안 이제 보유할 종목으로다가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NHN입니다. 지금 현재는 추천했던 가격보다 한 3%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NHN의 기업 분석 내용들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음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쪽에 비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NHN이 올해 들어서는 상당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주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NHN이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큰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NHN이 목표가로다가 저희가 삼은 가격들은 23만 5천원 선입니다. 23만 5천원 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22만원대 고점을 돌파를 하고서 이전 고점인 저희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2008년도 고점에서 이렇게 있었던 24만원대 이 고점대를 목표가로 삼고 있는데요. 이 고점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NHN을 추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로다가 다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좁은 박스권에 좀 답답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손절가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는 저희가 18만원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만원 9천원대에서 18만원대 손절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런 지금 박스권을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좀 유지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18만원대를 박스권 하단으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천드린 가격보다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19만원대 지금 초반에 오늘 나왔는데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하락이 된 게 아니라 거래가 지금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19만원대가 깨지는 18만 6천원이나 18만 5천원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20만원대까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다가 해서 매수를 하시고 이 NHN 또한
금리 인상 추세하고 더불어 가지고서 현금 보유 비중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 홀딩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모바일 시장 수혜주로 NHN 보유 전략 유효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곧바로 살펴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그 GS입니다. GS는 요 근래 들어가지고서 상승을 많이 한 그런 종목인데요. 저희가 이 종목도 7월 9일 날 그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자산 가치 추정치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저평가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그 정유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정유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가지고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보고서들을 참조를 해가지고서 3분기, 4분기를 목표로다가 해가지고서 7월 9일 날 매수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6월 달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다가 7월 9일 이후로다가 지금 이평선 위로다가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줬던 7월 9일 보면은 이때가 3원대 수준입니다. 그 이후로다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승의 그 뒷면에는 그 기관들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그 7월 달 한 달 동안에 그 GS를 비롯해가지고서 LG 같은 지주회사 테마주들이 그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올라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7월 9일날 이제 매수 추천을 4만원대 하면서 목표가로 삼았던 금액들은 한 5만원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그 47,900원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수익률이 한 19% 정도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5만원대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그 수익 실현을 그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3분기 때까지는 수익 달성으로다가 해가지고서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매도를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그 GS의 그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다른 종목들보다 그 1800대 근처에서 가장 먼저 올라왔던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가지고 가시면은 그 시장 상황하고 같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곧바로 또 정고점을 위해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홀딩 전략을 가지고 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5만 원대 근접을 하면서 이제 그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는 위에서는 팔고 아래서는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을 그 가지고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GS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GS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OCI입니다. OCI는 이제 태양광 테마로다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미래에셋 종목이라도 고도 하는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그 애정이 서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공격적인 폴리실리콘의 생산력 확대가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적인 폴리실리콘 증대를 했을 시에는 이미 안정적인 그 고정거래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11%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그 하반기 들어가지고서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기관 매수세를 통해 가지고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OCI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OCI를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그 시기가 7월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 9일을 그 보시면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7월 1일 날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고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OCI에 대해서 추천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솔직히 보게 되면은 이제 16만 원대 저점에서 그 20만 원대가 넘어 26만 원까지 1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천했던 시기에 그 한 달 동안 급등을 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참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OCI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제 그 기관들의 그 러브콜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단계 레벨업된 상황들을 한 달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던 그런 모습 이후에 예, 지금 다시 박스권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스권을 그리고서 다시 요 근래 2주 동안 그 매수세를 동반을 하면서 박스권을 다시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그 30만 원대 아래로다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아까 GS하고 마찬가지로다가 1800대가 만약에 돌파가 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GS라든지 아니면은 OCI, 현대제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 매수가를 27만 4천 원으로 했었는데요. 목표가로 잡은 가격들은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라는 수치는 언제 나왔냐면요. 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S나 아니면 NH나 비슷한 상황인데 2008년도 그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800을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2008년도 6월 달에 그런 목표 주가를 한번 다른 종목들도 대비를 해보시면은 그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별 차트로 다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27만 4천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한 19% 정도의 수익률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홀딩 전략보다는 목표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는 35만 원 근처에 오게 되면은 일부 물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또 30만 원 근처에 오게 되면은 다시 그 물량을 편입을 하는 그런 식의 그 매매를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OCI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영훈 과장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오늘 편입하신 종목인데요. 현재가 14,050원입니다. 매수 14,050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살펴봅니다. 다음 종목은 NHN입니다. 현재가는 19,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9만 8천원에 하셨고요. 현재가는 19만 500원입니다. 목표가는 24만 5천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보유 중이시고요. 수익률은 현재 3.8%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곧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GS 현재가는 47,9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는 4만 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5만 원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은 19% 정도 나고 계시는데요.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은 OCI입니다. 32만 7,5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는 27만 4천원에 하셨고요. 목표가는 35만 원을 설정하셨습니다. 현재 19% 하락률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OCI까지 4종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고수엔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정영훈 과장님 포트폴리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오늘 설정해 주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 함께합니다. 네, 저희는 문자 메시지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신청해 주신 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오디텍이요. 예, 오디텍 갖고 계시고요. 한 70% 이상 되는데 예. 한 달 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고 뭐 LED 관련해서 뭐 악재도 없을 때 식물 뭐 조명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서 예.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예, 한 달 전에 매수하셨다고요? 어느 정도에 예. 매수하셨나요? 매수가 여쭤볼게요. 매수가 17,200원이고요. 한 예. 7월 중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 앞으로 향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면 예. LED가 계속 악재만 발생된다고 하는데 진짜 정말로 오디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장 보시면서도 많이 우려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영환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예. 들어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오디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LED 관련주입니다. 제너다이오드라고 하는 그런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 LED, LG 이노텍, 서울반도체, 루멘스 등 국내 그 TV용 LED 패키징 업체들한테 다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 작년서부터 큰 폭의 외형 성장을
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 또한 그거에 걸맞게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64억으로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4%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277억으로다가 전년 대비해서 140% 정도 급증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단기 수익률은 51억으로다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6%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업종이 지금 현재 그 한 달 전서부터 이렇게 그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나머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차트에서 저희 오디텍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09년도 그 7,000원대 주가가 2만원대 근처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LED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 오디텍이 그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5월달 이후로다가는 지금 그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회사 자체로다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런 업체고, 그 다음에 LED 그 독점적으로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다가 그 오디텍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LED 업황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텍의 향후 전망은 오디텍 자체로다가 이제 영업을 얼마나 더 잘했느냐보다는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LG이노텍 같은 거래소 쪽의 LED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서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LED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텍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바닥을 찾고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는 시점서부터 탄력적으로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차트로 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고점까지 있는 그런 모습과 저점에서 저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삼각 수렴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디텍을 매수를 하고 있는 투자 주체들이 실제적으로다가 어느 방향으로 다 움직일지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수렴 형태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그런 거래소 LED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시에는 그 오디텍의 가장 좋은 그런 시나리오로다가 생각을 할 거는 14,000원대에 이제 그 바닥을 다지면서 18,000원대까지 이런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다 유지를 하면서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들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계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국내 리포트에서 LED 업황에 대해 호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이 다시 고가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오디텍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기업 내용도 상당히 좋고 업황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이 1800을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 주도주의 역할, IT 관련 주 중에서도 특히나 LED 그 종목들이 언제 바닥을 찾느냐가 시장의 진정한 바닥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00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가격대가 지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박스권은 18,000원대하고 14,000원대 박스권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그 매수 가격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 전망이 지금은 상당히 어둡지만은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는 전망이 좋아질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부분의 70% 정도 되는 그런 비중이니까요. 일부를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디텍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18,000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장중에 전문가와 함께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샵 5588번으로 남겨주신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9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신데요. LG전자가 최근 상승세가 조금 꺾인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시기 때문에 예. 그 따로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3.3% 정도 하락을 해서 그 102,500원 정도 됐는데요. 9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매수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121선의 그 저항을 받으면서 좀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61선이 그 10만원대 있기 때문에 그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11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G전자는 일단은 그 기업 내용이 뭐 이제 스마트폰 위주로다 해가지고 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지나간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자체 종목으로 다 움직이기보다는 오늘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움직임에서 보였다시피 IT주에 대한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5,000원대 그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 아니면 10만 원 넘어갔을 때 일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서 10만 원대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주를 좀 싸게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 우선 매수하실 시점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LG전자 앞서 만나봤었던 오디텍과 마찬가지로 IT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손절가는 10만 원,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945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DMS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11,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20%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기를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MS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도 말씀드린 오디텍하고 비슷하게 그 IT 관련 부품주로서 부품이 아니라 장비주죠.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앞으로다가 그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좋은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그 5월달에 고점을 찍고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업종이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로다가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그 거래소에 있는 IT 경기를 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2억으로다가 기존 전망치인 45억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고요. 올해 DMS의 신규 수주액은 2,730억으로다가 지난해보다 80% 정도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수주액도 한 약 4천억으로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등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큰 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CD와 반도체 장비 부분의 실적이 증가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다가 실적은 키코 관련 회계 처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그 영업이익률 9.6%에 머무른 건 좀 아쉬운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대만 업체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삼성전자 등으로다가 고객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기존 LCD 그 관련 설비 위주에서 반도체나 그다음에 태양광 쪽으로다가 품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와 제품 다변화가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명용 AMOLED죠. 그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장비도 이제 장기적으로다 동사가 그 품목으로 갖출 예정이라서요. 성장성이 그 더욱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그 손절가하고 목표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5월달 이후로다가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2분기 실적 이후로다가 그 어느 박스권 상단에서 좀 그 지지선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박스권이 한 단계 하락이 돼 있고 이것 또한 그 DMS 자체의 그런 모습보다는 그 거래소 IT주들의 모습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다는 걸 인정을 하고서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 손절 가격으로다가는 전 저점이 한 1,700원 정도 선이 됩니다. 1,500원 정도로다가 보셔도 되고 1,7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박스권 하단을 그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DMS 자체의 그런 어떤 문제들보다는 그 거래소에 있는 IT주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수 한 단계 하락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 그 전저점을 깰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10,000원대 이하로다가 하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00원으로다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로다가는 한 13,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DMS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정영웅 과장님의 상담을 잘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개월 참아해 두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박클럽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여기 궁금하신 종목과 그리고 투자하실 때 궁금하셨던 점들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